어젯밤 10시 30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전화로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정상 간의 통화회담이라고 볼 수 있죠. 도대체 왜 문 대통령이 이렇게 서둘러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을까요? 물론 정상 간의 통화라는 것은 이상할 건 없습니다. 그러나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청와대의 입장은 지금 한미 간에 통화를 할 구체적인 이유도 없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없다. 당분간은 워싱턴과 통화할 계획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루 만에 바꿨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림픽 끝나고 심신이 많이 피로했겠죠, 대통령이. 하루 휴가를 냈지만 진짜 휴가가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끌고 가는 그 긴장도와 진짜 심신이 필요한 것 때문일까요? 진짜 더 큰 이유는 아주 문 대통령께서 이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미북 간에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준다고 했는데 어느 쪽으로부터도 답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만족한 답을 얻지 못하고 양쪽으로부터 펀치를 맞았어요. 미국으로부터 북한으로부터.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하루 동안 쉬면서 이 구상을 미북 관계를 그리고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까 고심을 했겠죠. 그런 중간에 맨날 하는 얘기 있습니까? 맥마스터와 우리 정의용 안보실장은 시도 때도 없이 대화를 허심탄회하게 한다고. 제가 보는 시나리오는 이래요. 네퍼 주한 미국 대리대사가 그저께 기자들을 불러놓고 특별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신청한 것보다도 네퍼 대사관 측에서 했죠. 그리고 단호하게 두 가지 포인트를 집었습니다.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미북 간 대화는 없다. 두 번째, 북한과 미국 간에는 북한이 정말 원한다면 우리와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채널이 여러 개 있다는 걸 그들도 잘 안다. 사실 있죠. 뉴욕 채널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열린 채널까지 해서 한 3개 정도의 채널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완전히 끊긴 적도 사실 중간중간에는 있었지만 한 2차례 끊겼지만 면면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얘기하면 되는데 왜 한국 정부를 통하는지 모르겠다. 이 얘기가 나왔을 때에 제가 볼 때는 청와대에서 이 배경이 뭐냐, 진짜 네퍼 혼자의 생각이냐 워싱턴의 생각이냐 분명히 확인했을 겁니다. 거기에 덩달아 니시 상원의원, 사실 굉장히 강경파고 트럼프의 측근이고 다음 상원 외교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입니다. 이분이 문 대통령께서 미국도 문턱을 좀 낮추면은 북한이 미국과 앉아서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 우리가 비핵화에 대한 방법론까지도 얘기를 해줬다라고 운을 띄웠습니다. 근데 네퍼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도대체 문턱을 낮추란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I don't understand. What does it mean?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니시 상원 의원이 무슨 뜻인지 정말 몰라서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했겠어요. 의의가 없어 그 말을 한 겁니다. 그 뜻은 뻔한 거죠. 미북 대화를 하기 위한 문턱을 좀 낮추란 얘기는 미국이 나서서 북한에게 너희들을 핵보유국으로 일단 인정해 줄 테니까 그 전제하에 나와서 우리하고 담판을 짓자라는 얘기를 미국이 해주기를 바라면서 문 대통령이 그 말을 던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장단을 맞춰 문정인 특보는 미국에서 연구소에서 어떤 세미나에서 한국 대통령이 나가라면 주한미군은 나가야 된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것뿐만 아니라
도대체 그게 연합체제가 뭔지도 이해 못하고 한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연합체제가 뭔지 모르고 한 게 아니고, 그분도 뭐 학자고 공부도 많이 했고 안보 문제도 오래 다루본 분인데, 그건 미국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들으라는 뜻인가? 문정인 특보가 문재인 대통령이 복심이니까, 그 본심은 한미관계가 결렬이 되더라도 그걸 희생해서라도 남북 간의 관계는 끌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던진 겁니다. 미국의 정면을 던진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에 실제로 네프 대리대사나 리시 의원이 얘기한 걸 보면은, 우리 청와대가 지금 미국을 판단한 그 수준이 아주 잘못됐다,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라는 것을 누군가가 언급을 해줬거나, 뭐 안보팀에서겠죠, 아니면 미국과의 대화를 하거나 미국의 이러한 반응을 보면서 이거 간단히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달래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이 우리 생각보다는 굉장히 강경합니다. 뭔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어드바이스를 줬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틀 전까지만 해도 한미 정상 간에 당분간은 뭐 통화에 계획은 없다라고 했는데, 하루 만에 급격하게 바꾸어서 30분간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언론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폐막을 성공한다, 진심으로 참 축하한다 라는 얘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적인 협력과 대화가 오가는 것을 지지한다 라고 포장을 했습니다. 그 말이 없었던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대화가 오갔을 겁니다. 그러나 핵심은 그게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하면서 딱 보니까 한국에 앞장서서 북한을 설득시키지 않고 허튼 짓 하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분명히 왔을 거라는 겁니다. 문 대통령이 깜짝 놀란 겁니다. 지금 아니라도 충격을 받은, 미국의 강경한 태도에 충격을 받은 입장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보니까 이게 뭐 어떤 미국이 전쟁을 한다 말만 하지 실제로 하겠느냐, 한반도에서 우리가 계속 내 허락 없이는 전쟁 못한다고 했으니까 그 얘기를 새겨듣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안보와 생명을 걱정해서라도 감히 전쟁은 못할 거다라고 이때까지 대통령은 그걸 믿고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보니까 적당하게 설렁설렁 앞뒤가 다른 말로 잔머리 굴리면서 임기응변식으로 답하는 걸 더 이상 미국은 한국을 용서하지도 받아주지도 않을 것 같다. 그뿐만 아니라 한미동맹만 결렬시키는 게 아니라 남북대화도 쉽게 돼가지도 않을 것 같다니까, 제가 볼 때는 대북 특사의 얘기를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북한을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애들의 진위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미북 간의 비핵화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비핵화 논의를 할 수 있는 성숙한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 테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어떻게 진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인데 한꺼번에 한술에 배부르겠습니까? 기회를 주십시오. 분명히 그 요청을 했고, 트럼프는 거기에 대해서 그래, 한 번 더 보자. 당신이 이때까지 한반도에 그 운전수가 되어서 비핵화 논의를 끌어가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계속 얘기를 해오고 형보를 해왔으니까, 더더구나 올림픽이 끝나면 그런 분위기가 될 거라고 했으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한번 가봐라. 그런 것을 이제 언론에는 미국도 대북 특사에 대해서 동의했다, 그리고 김여정과 김영남 김영철이 온 얘기를 다 했겠죠. 언급은 했겠죠. 30분간 통화 같으면 뭐 통역 뭐 어쩌고 다 하는 건 실질적인 대화는 한 15, 16분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 핵심은 허튼 짓 하지 마라. 저쪽에서 톤이, 이건 북한보다도 한국 정부가 미국에 대하는 태도가 더 불손하고 더 못 믿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야, 이거 생각보다도 정말 미국이
전쟁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겠구나. 외교적인 제재를 끝내고 이제 군사적인 제재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구나. 후닥닥 느낀 겁니다. 깜짝 놀라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휴가에서 돌아오자마자 전화를 한 것도 분위기가 네퍼 대사나 내시 상원의원 하는 얘기를 보니까 아 이게 미국이 간단치 않게 생각한다. 정말 대노했구나 하는 걸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전화를 해가도 대북 특사 문제도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지만 진짜 우리가 보내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미국의 진노를 분노를 일단 좀 깔아앉히고 우리한테 기회를 돌라는 시간 벌기용으로 대북 특사를 제안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미국도 이럴 건 없죠. 가급적 전쟁을 안 하고 외교적인 수단으로 해결하려고 미국이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문 대통령에게 허락한 겁니다. 뭐 언론에서는 대북 특사 미국도 합의한 대북 특사가 가면은 남북 대화가 이걸 발판으로 해가지고 잘 진전될 기반을 만든다는 말도 안 되는 분석을 내고 있는데 그건 뭐 프로 정부 문정부를 위해서 알면서 내용을 알면서 그렇게 얘기하는지 진짜 분석이 거기에 밖에 못 이르는지 몰라도 그 배경은 대북 특사의 서두른 결론은 그러한 연유로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2부에서는 대북 특사를 가서 우리가 얻을 게 뭐냐, 특사를 보내서 얻을 게 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어서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